저는 지금 김제 금산사에 와 있습니다. 이른 아침인데요. 푸른 하늘 아주 날씨가 쾌청합니다. 현재 전라북도 전주, 완주, 김제에는 모악산이 있는데요. 이 민속신앙에 의하면 모악산에는 많은 신들이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미륵전 저 뒤에 모악산 정상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 모악산 자락에는 이 김제 금산사하고 그리고 반대편 능선상의 완주 대원사가 대표적인 사찰입니다. 어쨌든 이 김제 금산사는 오늘날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사찰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역사도 깊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사찰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김제 금산사 경내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파나무로 제작한 청석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아주 정교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청석탑은 원래 봉천원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 정유재란 때 수문대사라는 스님이 금산사를 크게 중창하면서 바로 저 뒤에 있는 건물이 대적광전인데 대적광전이 있는 이곳으로 옮겨 세웠다고 합니다. 아마 전란으로 인해서 파손과 결실된 부재들이 생기면서 현재는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 청석탑이 한 30여 개 정도가 남아있는데 그 중에서도 비교적 보존 상태가 좋은 그런 청석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청석탑을 세울 때 쓰인 재료가 전파남인데요. 이 전파남은 원래 벼를 만들 때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려시대 사람들은 특이하게 이 전파남을 상당히 고급스러운 부재로 인식을 했고요. 또 고려시대 사람들은 사찰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불교식으로 장례를 치른 다음에 바로 전파남, 청석으로 만든 관에 묻히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염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박물관에 가보면 고려시대의 코너에는 이 전파나무로 제작한 석관이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려시대 사람들이 이 전파나무를 귀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파나무는 색조가 아름답지만 돌 자체가 귀하지만 또 취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또 경고성이나 하중을 견디는 힘이 화강암에 비해서 약하기 때문에 높게 구성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탑의 전체 높이는 낮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고층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죠. 어쨌든 이 금산사 다층 석탑, 현재 정확한 층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다층 석탑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위치가 원위치는 아니지만 고려시대 들어와서 이 금산사에도 청석탑이 건립되었다는 것은 금산사가 상당히 유력한 사찰이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30여 개 정도의 청석탑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주도에도 전파남이 생산되지 않지만 수정사지라는 사찰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육지에서 옮겨간 청석탑이 출토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국립제주박물관에 전시가 되고 있는데요. 저도 조사를 갔었는데 표면에 범자도 새겨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 금산사 청석탑은 전체적인 평면이 육각형이고 그리고 귀단부는 화강암 그리고 탑신부는 전파남을 아주 정교하고 세밀하게 깎아서 고층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육각 다층 석탑이다 이렇게 명칭을 붙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고려시대에 많은 청석탑들이 세워졌는데 대부분 사각형으로 건립이 되었고요. 목탑이나 석탑처럼 층수를 낮게 하기보다는 고층으로 건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금산사 청석탑은 고층으로 건립을 한 것은 일반적인 경향과 상통하지만 아주 독특하게 평면을 육각형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육각형 평면은 많이 사용한 평면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고려시대 건물이나 석등에서 확인이 되고는 있지만 그렇게 흔한 평면의 형태는 아니라고 할 수 있죠. 현재 육각형 건물은 금강산 정양사 약사전 여기서 현재까지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지는 몇 년 전에 저도 자문회의 때 갔다 왔는데 화천 개성사지 건물지가 육각형 건물지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육각형 석조물도 일부 고려시대 걸로 남아있는 것은 금강산 정양사 석등 그리고 화천의 개성사지 석등 그 다음에 원주 법천사지에서도 발굴할 때 육각형 석조물들이 일부 확인이 됐습니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사각형이나 팔각형 평면의 구조물이나 조성물은 많은데 육각형 평면의 형태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 아주 이례적인 그런 조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금산사 이 청석탑은 기단부와 탑신부와 현재 부재가 원형인지는 알 수 없지만 상륜부 이렇게 크게 세 개의 구성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기단부는 지대석을 제외하고 2단으로 구성한 대석 부분과 그 다음에 전파나무로 마련한 연화대석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가구식 기단이라기보다는 대석식 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단 하부를 구성하고 있는 2단의 대석을 모두 통돌로 제작을 했습니다. 1단 대석은 강면의 면석부를 사각형으로 구획한 후에 낮은 부조로 강면에 사자상을 일구씩 조각을 했고요. 2단 대석은 동일한 방식으로 강면을 사각형으로 구획을 한 후에 그 안에 무언가를 조각을 했는데 원래부터 낮은 부조로 새겼고 또 마모가 진행이 되어서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마 고려시대에 들어와서 안상 안에 다양한 어떤 꽃문양 형태를 새긴 걸로 봐서 아마도 꽃문양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대석 이외 연화대석은 상하 대층되게 마련을 했는데요. 표면에 연화문을 장식을 했습니다. 아주 정연하고 깔끔하게 연화문을 새겼는데 하단 대석에는 복판에 연화문을 새겼고요. 상단 대석에는 단판에 연화문을 새겼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배치된 연화문을 중심으로 좌우로 이렇게 펼쳐지는 형태로 연화문을 표현했습니다. 이런 기법은 정적인 느낌보다 동적인 느낌을 줘서 연화문의 표현 기법을 생동감 있게 표현한 장인의 기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층 탑신석도 아마도 육각형으로 마련되었던 걸로 보입니다. 현재 옥계석은 11층까지 있는데 상층으로 올라가면서 체감률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각 층의 옥계석이 크기만 다를 뿐 동일한 조형 기법과 양식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옥계석 하부에 여러 단으로 이렇게 받침을 마련했는데 그 중에 가운데 단은 넓게 구성을 했고 그리고 그 안에 선각으로 사신도 또 공양하는 비천산 또 꽃문양, 화문 이런 것들을 새겼습니다. 서로 각 면마다 다르게 조각을 해서 변화도 주고 다양성을 추구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옥계석 상면의 낙수면은 완만한 경사를 이루도록 치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가운데가 볼록하게 약한 호형으로 치석을 했고요. 또 낙수면이 만나는 합박부는 마루 끝을 비교적 높게 치켜 올려서 이 청석탑의 전체적인 외관을 상당히 경쾌한 그런 외관이 형성되도록 했습니다. 장인 나름대로의 어떤 전체적인 외관을 상당히 고려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탑신석은 현재 10층과 11층만 남아 있습니다.
탑신석 표면을 보면 강변에 좌우의 벽선을 활용해서 삼각으로 이렇게 벽선을 새겼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으로 구획한 다음에 한 가운데 원형문을 마련해서 그 안에 이렇게 불상을 새겼습니다. 아마도 공덕과 공양의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산사 청석탑에서 주목되는 것은 탑신석이 일부만 남아있지만 통돌로 제작을 했다는 점입니다. 다른 지역에 남아있는 탑신석을 보면 강면을 별도로 제작을 해서 조립하는 그런 형태의 탑신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파나무는 그만큼 귀한 부재이고 또 구하기 힘든 부재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금산사 같은 경우는 통돌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만큼 공략을 많이 기울였고 또 후원을 많이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금산사 청석탑은 전체적인 평면이 육각형을 이루면서 기담과 탑신부의 어떤 비례가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탑신부의 각 층의 옥괴석이 일정한 체감률을 보여주고 있어서 상당히 균재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재의 어떤 치석 기법 그리고 조각 기법도 상당히 정연하면서 장식적이고 또 기법도 우수합니다. 또 이 부재의 어떤 표면을 아주 섬세하고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뭐 이런 기법들은 상당히 돋보이고요. 또 이 석탑을 설계 시공한 장인의 기술이 상당히 우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장인이 상당히 탁월한 어떤 미적 감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석공으로 추정이 됩니다. 현재 이 금산사는 고려시대에 들어와서 해덕왕사 소연이라고 하는 분이 주석을 하면서 대찰로서의 어떤 면모를 갖추고 번성을 했던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려시대 때 이 금산사는 지금의 모습과는 다르게 사역의 남쪽에는 광교원을 설립을 해서 경정을 강독하고 법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했고요. 또 동방에는 봉천원을 세워서 여러 당으로 이렇게 새롭게 건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석탑이 원래는 해덕왕사 소연이 광교원과 봉천원을 세웠을 때 봉천원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정유재란 이후에 현재의 자리로 옮겼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청석탑은 아마도 우리나라의 청석탑에 건립하는 일반적인 어떤 문화 그리고 현존하는 청석탑과의 어떤 조형 기법이나 양식 이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 해덕왕사 소연이 금산사를 크게 중창할 때 다시 말해서 봉천원을 새롭게 조형을 하면서 세웠던 걸로 보입니다. 아마도 화강암으로 제작한 석탑을 세운 게 아니라 바로 이 전파나무로 제작한 당시 성행한 이 청석탑을 세웠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청석탑은 고려시대 때 특히 해덕왕사 소연이 제작한 그런 청석탑으로 추정이 됩니다. 현재 이 금산사 청석탑은 그 표면을 보면 독특하게 불교적인 어떤 모양, 어떤 불교적인 조각상들만 있는 게 아니라 도교적인 어떤 사신도 비슷한 그런 문양도 함께 있습니다. 왜 이러한 문양들이 이 청석탑에 새겨지게 되었는지 이런 다각적인 시각에서 앞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 원래의 청석탑의 모습도 부재들이 새롭게 발견이 된다면 상당히 규모가 큰 원래의 청석탑의 모습도 찾아지기를 기대를 해봅니다.